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네 번째를 낭독하겠습니다.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서글서글한 인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노인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할아버지 고향이 이북이신가요? 기자는 좀 더 다가앉으며 물었다. 노인은 고향이 이북 어디라는 대답보다 한숨을 푹 쉬었다. 이따금씩 기차역 승강장 벤치의 흡수룩한 노인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씩 물어보던 말이었다. 새로워진 기차역에서 이북으로 가는 기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신문사나 방송국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는 기자들은 더 번거로운 소리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하였다. 그렇게 사진을 여러 번 찍어가면서도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져다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언제 월남하셨습니까? 기자는 끈질기게 성화를 바쳤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고들 하지만 사지가 찢어지고 공중으로 흩어져 날아가면서 생사람의 뜨거운 피가 붉게 젖은 강토가 둘로 갈라지는 바람에 북녘 고향으로 돌아가질 못했지요. 기자의 거듭대는 물음에 노인은 깊은 한숨으로 덧붙여 말했다. 이북에는 지금도 옛날 가족들이 살고 계신가요? 절반이 남아있는데 그 부모 처자식이 살아있다면 아마도 지금 나처럼 쪼글쪼글한 몰골로 늙었겠지요. 한민족 가족들 간에 참으로 크나큰 싸움이었다오. 생각하면 생지옥 같은 그 난리통에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과연 누가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겠소. 기자는 노인의 단식을 수첩에 낱낱이 적어나갔다. 언제부터 이 기차역에 나오셔서 기차를 기다리셨습니까? 이 기차표를 손에 들고 기차를 기다려온 내 한평생이 지나갔어요. 하고 노인은 품에서 희읍스름하게 낡고 바린 기차표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 차표를 끊어가지고 기차를 기다리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건만 벌써 수십 년 세월이 하루같이 흘러갔구려. 정말 오래된 옛날 기차표군요. 노인의 기차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난 기자는 카메라를 먼저 들이대었다. 그대로 기차표를 드시고 저를 좀 보세요. 기자는 카메라 셔터를 찰칵 눌렀다. 이 기차역은 외정 때 일본 놈들이 물자를 수송하려고 부설한 중간역인데 6.25 전쟁 포화에 그만 산산이 부서져 폐허가 다 된 것을 그 언젠가 금방 통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옛날 기차역을 다시 복원해 놓들 안 했겠소. 그땐 참말로 막힌 숨통이 터지듯이 우렁찬 기적 소리가 벌판에 울리며 기차가 금세 달려올 것 같더니만 또 무슨 변덕인지 다 허물어지도록 방치하더만 작년엔 또 무슨 요란법석을 떨어가면서 기차역을 새롭게 말끔한 단장을 해놓들 않았겠소. 나는 이제 진짜 기차가 오나보다 했소. 노인은 기차에 한이 맺힌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때부터 줄곧 기차역에 나와 기차를 기다리신 거군요. 그랬소. 다 늙어 북망산이나 바라보는 이 늙은이에게 여한이라면 고향에 가고 싶은 것밖에 더 있겠는가. 할아버진 참말로 이 기차역으로 기차가 달려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자는 마지막 질문처럼 다시 한번 물어보며 노인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암, 오고 말고 지난 세월 고향에 가려고 애써온 늙은이를 생각하면 기차도 무정할 수가 없지.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하는 법인데 내 온 인생을 다 바쳐 기다려온 세월인데 기차인들 더 무정할 수 없지라는가 젊은이. 노인은 철길 노반이 묻힌 벌판을 길게 바라보며 우묵히 들어간 눈을 몇 번 쓴벅거렸다. 젊은 기자는 구차스럽게 더 무슨 말을 캐물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만 수첩을 덮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 더 찍겠습니다. 기자는 고향 가는 북행 기차를 기다리는 노인의 애달픈 전경을 한 번 더 카메라에 담았다. 할아버지, 생전에 기차는 꼭
힘찬 기적을 울리며 달려올 것입니다.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돌아갈 시간이 늦은 기자는 노인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기차역을 빠져나갔다. 한동안 기차역을 메우고 들어섰던 관광객들이 일시에 빠져나가고 역전마당은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이 고요한 정막이 찾아들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도 집에 가. 순지는 할아버지를 졸랐다. 그러자꾸나 내일은 틀림없이 기차가 오겠지. 노인은 다시 내일을 기약하며 서편 산등성 위로 붉게 기우는 해를 바라보았다. 순지가 늦는다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겠구나. 할아버지랑 동무하고 노는 거 엄마도 알아. 허허허, 이젠 그렇게 되었구나. 노인은 미처 몰랐던 것처럼 얼굴이 밝게 웃었다. 봄볕 속에 고요히 올라와 있던 벌판의 갈목들이 서서히 일렁이는 벌바람에 물결치듯 나부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어서 가자. 노인은 저녁 무렵 벌바람이 아직 차가웠다. 노인은 발길을 잠시 멈추고 너른 갈대벌판에 철길 노반을 길게 바라보았다. 기차가 육중한 세 바퀴를 굴리며 벌판을 힘차게 달려올 때 울리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 기차가 안 오는데 어디를 그렇게 자꾸 쳐다봐? 순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물었다. 어딜 쳐다보긴. 노인은 약간 무안스럽게 대꾸했다. 어서 가자꾸나. 지직거리는 발걸음으로 승강장을 걸어 나오던 노인은 또다시 뒷눈질로 기차역 철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기차에 대한 마음을 알아챈 순지는 아무 말 없이 터벅터벅 땅을 보고 걸었다. 우리 순지, 다리가 아픈 모양이로구나. 할아버지가 업어주련? 노인은 볼이 통통해진 순지를 돌아보며 물었다. 할아버지가 참말로 나 업을 수 있어? 업을 수 있고 말고. 진짜? 넌 이 내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꼬부랑 할아버지로 보이는가 보구나. 노인은 어깨를 펴고 두 팔을 힘있게 흔들어 보였다. 노인은 시간이 멈춰버린 옛날 기억 속의 딸아이에게 못다한 애정을 순지에게 퍼부어 주고 싶었다. 자, 어디 할아버지 등에 엎여보려무나. 노인은 구부정한 등을 순지 앞으로 돌려대고 내려앉았다. 순지는 딴전을 피우듯 고개를 돌리며 이름 봄맞이를 하려고 나온 흰 나비를 쫓아갔다. 원 녀석도. 노인은 나비를 쫓아가는 순지를 바라보았다. 작은 흰 나비는 언덕진 풀밭으로 하늘하늘 날아갔다. 나비를 쫓아가던 순지는 나비를 저 멀리 놓치고 소원하게 되돌아왔다. 한 주일이 더 지난 봄날은 아주 화창했다. 노인은 오늘도 변함없이 기차역 벌판길을 걸어갔다. 햇볕이 제법 뜨겁게 깔리는 벌판엔 아지랑이가 조금씩 가물거리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철책선 아득한 북녘 땅 하늘엔 흰 구름이 떠 있었다. 노인은 지금 흰 구름이 떠가는 하늘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향이 얼마나 천리말리 머나먼 곳인지 새삼 깨달으며 서 있었다. 한 맺힌 인생, 북망선을 바라보는 노년의 고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노인은 북녘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한겨울 문풍지를 갈기던 삭풍에 싸늘히 식어내리던 가슴에도 따뜻한 온기가 서리고 고단한 여정에 지친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가 있었다. 내 세월이 다 달아난 것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노인은 짧게 드리워진 해그림자를 지고 벌판길을 걸어온 기차역을 다시 들어서면서 오늘은 공휴일이라는 걸 생각했다. 관광객들이 멧돼거리 몰려올 것이었다. 언제나처럼 기차역 대합실은 손님 한 사람 없이 쓸쓸했다. 먼 벌판길을 헤쳐온 노인은 매일같이 이렇게 기차역을 찾아와 기차를 기다릴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아 있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고 했다. 오지 않는 기차를 죽도록 기다리며
늙어버린 날들이 물론 서럽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망님이란 생각은 결단코 들지 않았다. 죽는 것이 억울하고 서러운 게 아니라 기차를 더 기다려 볼 수 없다는 것이 정작 서러웠다. 노인은 오늘도 어제처럼 기차역 개찰구를 통해 승강장으로 접어들었다. 승객 하나 없이 텅 비어있는 승강장엔 맑은 햇빛이 하얗게 깔리고 있었다. 노인은 벌판을 가르고 나간 철길로 눈길을 던졌다. 반짝이며 부신 햇빛이 노인의 눈길을 가로막았다. 벌판을 구르는 기차 세 바퀴의 진동도 기적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기차도 오지 않았다. 노인의 흐린 눈은 피로하고 몸은 잔약하게 야위었다. 승강장 벤치로 힘없이 흐느적 걸어가던 노인은 갑자기 이상한 예감에 놀라면서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렸다.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문구가 적힌 종이장 딱지를 앞가슴에 걸어 펼치고 있는 순지는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노인은 가슴이 뭉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에 놀라면서 뜨거운 눈시울로 순지를 바라보았다. 녀석도. 애잔한 마음으로 벤치로 다가간 노인은 아프게 고개를 꺾고 잠든 순지를 두 팔에 가만히 받아 안았다. 할아버지. 잠에서 깨어난 순지는 부수수 눈을 떴다. 오냐, 오늘은 순지가 일찍도 나와 있었구나. 노인은 다른 애들과 다르게 영리하게 눈치가 재빠른 순지의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었다. 봄볕에 얼굴이 걸리는 늘 보드님도 몰라본다 하지 않더냐. 노인은 봄볕에 붉게 익어버린 순지의 얼굴을 다시금 쳐다봤다. 할아버지, 기차는 정말 안 올라나 봐. 순지는 볼멘 소리로 울먹거렸다. 앞가슴에 걸린 종이장 딱지는 내가 글을 써서 매단계냐. 노인은 순지가 커다란 글씨로 써서 목에 걸고 있는 앞가슴의 종이장을 다시금 바라보며 어린 것에 기특한 소견에 놀랐다. 맨날 오지도 않는 기차를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텔레비전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고 똑같이 배웠단 말이야. 할아버진 고향에 가야 하잖아. 순지는 눈물이 비치는 두 눈을 줄곧 껌뻑거렸다. 이 할아버진 기차를 기다리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단다. 기차가 안 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일이 없구나. 노인은 고개를 들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아무래도 기차는 영영 오지 않으려나 보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노인은 마음이 불안해졌다. 새롭게 잘 단장된 기차역과 벌판의 철길에 기차가 오지 않고 예전처럼 뻘겋게 녹이 슬어 우거지는 갈대밭에 파묻혀 버린다면 하루같이 기차를 기다려온 일생이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정말 기차를 기다리는 것은 할아버지뿐이야. 엄마도 그랬어. 할아버지가 기차도 오지 않은 기차역에 나가 기차를 기다린다고. 순지는 동그란 눈을 뜨고 부하가 났을 때처럼 퉁퉁거렸다. 노인은 눈물이 젖은 눈으로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 벌판을 바라보았다. 종달새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북녘땅 쪽엔 맷비둘기인지 산까치인지 몇 마리가 긴 산자락 능선 너머로 자유로이 홀홀 날아가고 있었다. 불현듯 노인은 제 둥지를 찾아 날아갈 수 있는 새들의 평화로운 자유가 부러웠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기차역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할아버지.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 기차역이 퍽이나 신기한 모양이더구나. 순지와 몇 마디 주고받던 노인은 벤치에서 일어나 승강장 끝머리 파래진 풀밭으로 걸어갔다. 어딜 가,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순지에게 예쁜 꽃반지를 만들어주려고 그렇지. 노인은 풀밭을 더듬으며 민들레꽃을 찾다 잔디밭 쪽에 피어난 오랑캐꽃을 보고 다가갔다.
보라색 오랑캐 꽃에서 그윽한 내음이 풍겼다. 누이는 허리를 굽혀 보라색 오랑캐꽃 한 떨기를 땄다. 예쁜 꽃반지를 만들어 줄게. 누이는 오랑캐꽃의 줄기를 동그랗게 만들어 꽃받침 속으로 가만히 끼워 넣어 예쁜 꽃반지를 만들었다. 이 꽃은 병아리처럼 귀엽게 생겨서 병아리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단다. 봄나물로 살짝 데쳐서 먹기도 하고 꽃잎을 모아 데친 다음 잘게 썰어서 밥에다 섞어서 꽃밥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구나. 몸에 열을 내리고 독을 풀며 가래를 사귀고 잠이 안 오는데도 효과가 있다는구나. 오랑캐꽃 반지를 예쁘게 만든 노인은 순지의 보동보동한 가운데 손가락에 가만가만 끼워주었다. 이 꽃반지 예쁘다 할아버지. 순지는 손을 들고 생글생글 웃음꽃을 피우며 꽃반지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꽃반지가 그렇게도 좋으냐? 응 할아버지. 학교 가서 우리 반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순지는 뛸 듯이 기뻐했다. 이 할아버진 오랑캐꽃 반지보다 순지 내 얼굴에 핀 웃음꽃이 훨씬 예쁘구나. 아니야 할아버지. 이 꽃반지가 더 예뻐. 즐거운 실랑이를 놓는 사이에 38 능선을 가로지른 철책선을 넘어와 갈대밭에 깔리던 북한의 대남방송이 주춤하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을 삼거리 쪽에서 고요한 벌판을 가르며 요란한 차량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순지는 몸을 움찔하고 놀라면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째에 뵙겠습니다.